네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9월 17일입니다. 한국경제신문에 보시면요, 여러분들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라고 이 모르겠습니다. 정기적으로 어떤 기간에 올라오는 건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되게 좋습니다.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.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좀 참고해서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올라오시면 꼭 보십시오. 이번에도 지금 이제 재밌는 내용이 하나 올라와 갖고 좀 내용 좀 같이 공유하면서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로 좀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얘기로 발전도 시키고 좀 그래 보려고 합니다. 우선 내용은 그래요.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죠? 그 주말에 우리 추석 연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정유시설이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뭐 정제량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절반으로 감소됐습니다. 그래서 국제유가가 폭등한 상태고 어, 당연히 사우디는 일단 미국 우방이기 때문에 누가 사우디를 공격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는 자연스럽게 이란을 막 주목하고 나섰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좀 내용을 살펴보자는 거죠. 뭔가 좀 수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,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. 근데 둘 다 제가 봤을 때 제법 그럴듯합니다.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 하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공격 배후가 누구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설은 이란 내 강경파와 미국 딥스테이트의 합작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, 이란에 있는 강경파하고 그리고 왜 미국의 일부 좀 극한 좀 보수 쪽, 예를 들면 뭐 무기 판매상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, 그런 사람들 둘이서 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정유시설을 공격했다라는 설입니다. 물론 썰이에요. 대부분 이런 설들이 음모론에 불과하지.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막 증거가 있어서 막 증명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보통 그런 일은 잘 없더라고요. 아무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. 어, 지금 이번에 볼턴 장관 잘랐지 않습니까? 그죠? 이번에 볼턴 장관 잘라버리면서 좀 미국의 딥스테이트라 하는 이런 사람들의 지위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는데, 그래서 이 기회에, 볼턴 잘린 계기로 인해서, 볼턴 잘리니까, 야, 우리 큰일 났다. 우리 이란하고 짝짝꿍 해가지고, 방산주, 주가도 좀 띄워먹고, 그리고 좀 다시 한번 전쟁 분위기로 가보자. 이런 식으로 해서, 사우디 공격을 했다라는 썰이 하나 있습니다.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에요. 있을 만한 일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와 방산업체 주가가 같이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미국 정부가 이란하고 이제 딜을 하려고 했다. 원래 이란하고 이제 딜을 하려고 했는데, 원래 이란 보시면은 원유 산출량이 하루에 400만 배럴이었는데 미국 제재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제재 영향 좀 있었고, 그래서 최근 하루 수출량이 50만 배럴 이하까지 떨어졌다. 이거 덕분에 국제유가가 좀 오르기도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란과 이제 딜을 해서 다시 이란이 전 세계에 원유를 수출하기 시작한다면 추가로 350만 배럴이 더 원유 공급이 더 생기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제법 하방 압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셰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개박살 난다 이거죠. 트럼프 입장에서는 셰일 오일 얘네 업체들 망하면은 경제 안 좋아지고 재선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쟤네들을 살려줘야 될 명분이 있는 거죠. 실제로 그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 오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, 좀 굉장히 난립한 상태입니다. 요즘 양적완화 이런 거 때문에 유동성도 많고 해서 돈 구하기도 쉽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무분별하게 좀 투자를 좀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요즘 셰일가스, 셰일오일 업계에서는 좀 구조조정이 좀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일부 좀 큰 업체들 몇 개로 이렇게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업체명 저도 몇 개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. 콘소 리소스니 하여튼 몇 개 있는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인수합병 과정이죠. 근데
이해가 딱 되죠. 이란하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란하고 잘 지내버리면 어떻게 된다? 국제유가 폭락해서 셰일가스, 셰일오일 다 망해서 자기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 기회에 사우디에 한 방 주고 사우디 한 방 먹이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딜을 하든가 하자 뭐 이런 거죠. 딜에 대비해서 미리 세계 원유 시장 공급량을 줄여놨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뭐 썰이에요, 썰.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썰입니다.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이런 얘기만 하려고 이 기사를 갖고 나온 건 아닙니다. 이런 얘기만 하려고 이거 갖고 나온 건 아니고, 생각해 보세요.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해볼 건데, 어디 쪽으로 발전시킬 거냐면 좀 도덕적인 측면, 좀 윤리적인 거 이런 거하고 좀 그런 걸로 좀 발전을 시켜보려고 그럽니다. 솔직히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, 그죠? 그 어디 뭐 미국 전부 다 따져보면 배우가 어떤 미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썰이, 그죠? 썰의 배후에 지금 썰 두 개 읊어들었는데 둘 다 어떤 미국이 배후로 해서 어떤 공격을 뭐 지원했을 것이다, 뭐 공격을 묵인했을 것이다,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보시다시피 이래요. 어떤 도덕성이란 게 돈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이 도덕성이란 게 약간 좀 모호해집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.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어떤 이 도덕성, 이 돈의 세계에서 윤리 이런 거에 대한 좀 고정관념을 조금 깨보시라고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좀 갖고 나왔는데요. 한번 몇 가지 보자고요. 예를 들면 탈세와 절세, 그죠? 말이 똑같은 겁니다. 탈세는 부도덕하고 절세는 뭐 도덕적인 겁니까?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어쨌든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둘 다 세금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, 탈세든 절세든 어쨌든 세금을 안 내는 거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탈세를 하든 절세를 하든 저놈은 상당히 부도덕한 거죠. 그죠? 그죠?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. 또 도박은 나쁘고 카지노는 되냐? 카지노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가해 준 거고, 도박은 안 돼? 도박하고 카지노하고 뭐가 다른가요? 그죠? 똑같죠? 근데 카지노는 뭐 괜찮고 도박은 안 되고, 뭐 예를 들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그리고 냉전 때 소련, 뭐 이런 생각해 보시면은 어때요?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그렇죠?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완전 천하의 악마 같은 놈, 저거 완전 막 쌍욕을 퍼부어도 나쁜, 그죠? 쌍욕을 퍼부을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나쁜 놈들. 냉전 때 소련, 아니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도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막 북한 김일성 그려보라고 하면 막 돼지, 막 멧돼지 모양 크게 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런 것처럼.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때 반대쪽에 있었던 연합군은 무조건 선이었을까요? 무조건 선한 쪽이었을까?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들 어땠어요? 영국, 전 세계의 식민지 갖고 있던 영국이 무슨 도덕적인 우위가 있으며, 그죠? 뭐 냉전 때 소련, 그죠? 뭐 미국도 사실 뭐 딱히 이런 면들 생각해 보면 사실 딱히 어떤 뭐 미국이나 연합군 이쪽이 뭐 도덕적인 우위에 서 있다, 이 착각입니다, 그죠? 그냥 똑같이 그냥 둘이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싸운 것일 뿐이에요. 뭐 누군 선한 쪽이고 누군 악한 쪽이고 이렇게 해서 싸운 거,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와 언론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의 틀에 갇혀 있는 거죠.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. 절대적인 선, 절대적인 악 이런 게 어딨냐 이런 거죠. 그래서 조금 우리 투자자들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물론 일반인이면 편하게 생각하면 되죠. 야, 탈세는 저 나쁜 놈이고 절세하면 좋은 거지. 도박하면 안 되지. 카지노는 합법이니까 괜찮아.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. 아니면 뭐 대마초 그런 것도 그렇죠. 대마초 저거 법적으로 불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면 저거 완전 나쁜 놈이야. 그럼 미국에서 대마초 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될까요? 그죠?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. 투자와 투기. 우리 다 생각하죠. 투자는 좋은 거고 투기는 안 좋은 거다. 투기꾼 저건 잡아들여야 돼. 뭐 특히 부동산 투기꾼 저거 완전 뭐 나쁜 놈이야. 이런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솔직히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게 뭐냐고요.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제가 투자자인지 투기꾼인지 아직도 주식 10년 했지만 모르겠어요. 뭐 양적 완화니 뭐 금리 인상이니 뭐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면서 주식하면 투자자입니까? 그리고 뭐 차트에 금 그어 놓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엔터 타다다닥 눈이 손보다 빠르면은, 아니 손이 눈보다 빠르면은 투기꾼이고 그런 거예요. 애매하잖아요, 그죠?
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좀 전통적인 개념의 선과 악, 좋고 나쁨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똑같죠. 장투와 단타.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장려하지 않습니까? 뭐 장기 투자하면은 그 세금 혜택도 주고, 뭐 펀드 가입하면 세금 혜택 주고 그런 것처럼. 근데 단타하면은 저 순 도박쟁이 놈 이러면서 욕하지 않습니까? 왜 단타가 욕먹을 짓이에요? 스캘핑도. 그죠? 그러면은 맨날 우리 우체국 이런 데서는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이용해 갖고 차익 매매 하고 있는데,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 매매, 뭐 차익 매매, 비차익 매매 하고 있는 기관과 우체국은 그건 완전 나쁜 놈이에요. 그죠? 그렇습니까? 한번 이런 면들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좀 저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요. 이런 좀 윤리적인 이런 개념들, 이런 도덕성 같은 게 솔직히 좀 많이 저도 헷갈립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. 일단 투자할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은 뭐 나쁜 건 없다. 100% 좋은 것만 없다. 100% 나쁜 것만은 없다. 이렇게 생각하고요. 다만 이제 평상시 생활할 때 투자자로서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하고 이 개인으로 일반인으로서 평상시 살아갈 때 그 도덕적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 일반인의 기준으로 평상시 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과 법을 지키는 선에서 살자라는 게 일단 저의 그게 하나의 윤리적인 좀 기준이라고 할까요? 그게 제 기준입니다. 그러나 투자자 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과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만 나쁜 놈이었냐? 이런 생각들 좀 비윤리적일 수도 있죠. 당연히 독일 나쁜 놈으로 알고 있었는데 독일이 나쁜 놈이 아닐 수도 있다니 저놈 미친놈 아닌가 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,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,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좀 깨어있는 관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. 얘기가 좀 하여튼 길어졌죠. 좀 중구난방하고 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반인으로 살 때하고 투자자로 살 때하고 기준은 좀 달라야 될 것 같다. 머릿속에 고정관념들 들어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. 아무튼 그 여러분들 뭐 이렇다고 해서 남들한테 피해주고 살면 안 됩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죠? 남들한테 어쨌든 피해주면 안 되고 법은 잘 지켜가면서 살아야 됩니다. 뭐 도덕적으로 좋든 나쁘든 일단 법은 잘 지켜야 되고요. 아시겠죠? 뭐 요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요거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. 여기에 더해서 좀 사족을 좀 덧붙였습니다. 투자자로서의 윤리적 개념,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이런 거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. 뭐 다른 궁금한 개념 아니면은 본인의 생각들 있으시면 리플로 적어주시면은 또 같이 토론도 해보고 재밌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 하여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